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7월 수출이 51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월간 수출 실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제조업의 경기 호조와 주력 제품의 단가 상승 등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수주가 유력했던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원전의 운영권과 수익성을 놓고 영국 정부와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LG전자가 캐나다 토론토의 인공지능 연구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인공지능 연구만을 위한 연구소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LG전자는 다음 달부터 토론토 대학교와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인공지능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 관련 고위급 접촉 소식에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으로 오늘 우리 시장은 전일장에 이어서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제약바이오 업종은 셀트리온의 선두로 오늘장 강한 상승을 보인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오랜만에 또 고개를 들면서 코스닥 시장 상승을 뒷받침해 준 상황입니다. 자, 다만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비롯한 우량주의 좀 부진과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계속되고 있는 우려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반등의 지속을 기대하기엔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마무리와 그리고 내일장의 전망까지도 평택촌노 정석투자와 함께 지금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1% 상승한 2307.07의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90% 상승한 790.25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0.65% 상승한 46,550원에 SK하이닉스는 좀 아쉬운 흐름으로 오늘 약보한 마감입니다. 85,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CJ2에는 연일 상승세 보여주면서 3.62% 상승한 243,300원에 멜리톡스 역시 상승세 이어가면서 2.10% 상승한 732,900원에 오늘장 마감합니다. 네, 정석투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그럼 첫 번째 1교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에 있어서는 종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좀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의 특징을 더욱더 이해를 하신다면은 종목에 대한 이해도 더욱더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수요일장에 대해서는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상으로는 또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첫 시간인 만큼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화상으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사실, 방송으로 계속 뵀었으니까, 여전히 또 익숙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매주 수요일장에 대해서는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여러분들의 시장 분석 더욱더 탄탄하고 알차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업종의 이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할 텐데요. 자, 봉주 선생님, 오늘 살펴볼 업종, 첫 번째 업종은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먼저 이 코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업종의 이해라는 코너는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또 업종에 속한 종목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 주식 투자하는데 기초를 닦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 무턱대고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실력이 쌓이기는 하겠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요. 그리고 실력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뜻에서 그 준비를 했고요.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나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골라봤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을 첫 번째 시간으로 고른 건 이유가 있겠죠. 전기전자 업종이 그만큼 모든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산업의 전체적인 그 차지하는 그런 비중도 그렇고요. 주식 투자는 투자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죠. 지금 한국의 산업을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역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반도체가 속한 업종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전자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식 투자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까지 작년까지 지수가 강하게 이렇게 상승했을 때 주도 업종으로서 시장을 이끌고 왔던 게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전자 업종은 당연히 첫 번째로 알아볼 만한 그런 업종이고요. 또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이런 그 업종의 어떤 흐름이나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은 향후에 투자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전기전자 업종의 특성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라든지 자금이 끊임없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진입장벽이 조금 있는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쉽사리 접근하기가 힘들죠. 돈이라든지 인력이 끊임없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이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힘들죠. 과거에 백색가전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이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곧이어서 삼성그룹이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엄청난 그 자금들을 쏟아부으면서 기술력을 향상시켰고 또 결국은 성과가 나오는 그런 흐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실적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삼성이라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업종이 또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좋은 예로 동부하이텍이 있지 않습니까? 동부그룹이 과거에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흐름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이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모여있는 그런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주가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강한 탄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한번 탄력을 보였을 때는 강한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 그런 특성이 있겠고요. 또 1등과 2등의 격차를 줄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엄청난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 격차가 작아 보이지만은 그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과 2등이 한번 순위가 정해지면은 격차를 줄이기가 힘들죠. 과거에 LG와 삼성의 그 가전 분야에서 그 1, 2위가 역전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겹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전자가 끌고 가는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강한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이 연계돼서 주가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탄력이 붙었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주도하는 그런 시장은 굉장히 강하고 오래 간다는 거죠. 일례로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서 끌고 왔었던 그 흐름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강하고 탄력이 강하고 오랫동안 유지됐던 그런 흐름을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서 시장을 끌고 갔을 때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반드시 관찰을 하고 또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정말 좋은 흐름은 사실 스마트폰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스마트폰이 불꽃을 튀우고 나서 최근에는 반도체가 엄청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사실 반도체의 이런 슈퍼사이클을 아마 많이 예상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어떤 그 많은 수요가 필요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전기전자 업종이 끌고 가는 시장 자체는 굉장히 강하고 오래가기 때문에 지수의 저점에서는 반드시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끌고 가는 그 시장의 상황이라고 그런다면은 그런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수 저점에서는 반드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업종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의 업종 지수가 나오고 있죠. 013번인데요. 수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씨가 아마 조금 작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사실 수많은 종목들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한 종목들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종목들이라면 역시 LG 디스플레이, LG 노텍, LG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쭉 이렇게 보시면은 역시 삼성그룹주들을 볼 수가 있겠죠.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역시 일지머티리얼즈 정도는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지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테마의 개별주로서 대장제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관심권에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전자 업종을 관심 종목 창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심 종목에 이렇게 넣어놓고 관찰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앞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숫자를 치면은 013, 012 이렇게 치면은 업종이 전부 이렇게 담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보시면서 업종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관찰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십시오. 그러면은 향후에 투자하시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꾸준히 그런 관찰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요한 종목들에 대한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역시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분 구조만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죠. 국민연금이 1순위 최대 주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 이건희 회장님 이렇게 있죠. 자,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매출이 239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업이익이 50조가 넘고요. 당기순이익이 4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지수를 파악하는 어떤 흐름에서도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성그룹을 배경으로 해서 좋은 흐름을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등락을 보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삼성전관이었었죠. 브라운관을 만들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성장성 역시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기차가 추세적인 테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한 관찰을 하면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SK하이닉스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SK하이닉스가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SK그룹이 인수를 했고요.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의 이 좋은 사이클을 타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죠. 작년 매출이 30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3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은 역시 LG그룹주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전자 역시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60조가 넘는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이 영업이익을 보면 좀 아쉬움이 남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반도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사실 그 과거에 LG반도체가 지금 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안정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정성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전기전자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항상 기억을 해두시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LG디스플레이는 LG그룹에서 반도체에 대한 그 한을 풀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기업인데 최근에 LCD 쪽이 중국 쪽에서 어떤 굉장한 추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가 제품을 많이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좀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데 향후의 흐름 자체는 역시 OLED 쪽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그에 따라서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은 애플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기업 역시 LG그룹과 또 애플이라는 이런 매출처를 가지고 다양한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그 기업의 흐름이 아주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은 대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개별주로 보시면 되고요. 테마주의 대장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만 살펴보셔도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차트인데요. 전기전자 업종이 저점을 기록했던 게 2015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을 했던 게 2016년부터인데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죠. 그래서 한번 탄력이 붙으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졌을 때는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가 끌고 가는 지수의 흐름은 굉장히 강력하고 길다는 거죠. 자, 지수의 흐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수 역시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서 끌고 가는 시장의 흐름은 꾸준히 살펴보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지수 저점에서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흐름에서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죠. 꼭 전기전자 업종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종에서도 중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게 전기전자 업종이 끌고 가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의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하이닉스라든지 또 LG전자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였던 그런 흐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전체가 같이 순환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왔었고요. 지수 역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지수 저점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지수를 끌고 가는지 그런 흐름은 반드시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요한 종목들에 대한 적정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기전자 업종에 있는 주요한 종목들의 적정 주가를 보시면은 역시 종목들의 적정 주가가 그렇게 크게 고평가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는데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적정한 선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정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더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투자에 참고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기전자가 끌고 가는 지수의 흐름은 굉장히 강하고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저점에서는 반드시 전기전자 업종의 지수가 상승할 때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을 관찰하고 대응을 하자는 게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는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업종이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주요 업종인 만큼 관련된 주도주들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수 저점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탄력을 받으면 좀 오래 간다라는 그 부분 메인으로 잘 적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교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2교시는 바로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을 또 배워봤으니까 그 안에 구체적인 종목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자, 2교시 종목 현미경 시간 통해서는 그동안 봉춘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실제 매매 복귀와 그리고 앞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봉춘생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 통해서 만나볼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실전에서 추천을 했던 그런 종목들의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종목 현미경이라는 게 추천을 했던 종목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추천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보고 어떤 과정에서 추천을 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고 하면은 사실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자 준비한 코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고 어떤 방식에서 접근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남북 경협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탄력이 굉장히 좋았다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퍼스텍에 대한 그런 기억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은 제가 추천을 해서 한 번도 실패한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수익을 기록했었던 그런 기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분 좋게 추천을 하고 추천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퍼스텍을 최근에 추천을 했던 게 7월 4일입니다. 7월 4일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4,100원, 3,700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평균가를 3,900원에 맞춘 다음에 선절 10%, 수익 30% 이 정도를 노려보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후에 여러 번 또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서 3,750원에 평균가를 맞춘 이후에 15%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7월 26일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이 종목을 추천했던 이유는 역시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협주로 움직였지만은 이 종목의 원래 정체성은 방위산업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한다면 어떤 쪽으로든지 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했던 사례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퍼스텍의 차트인데요. 이 종목이 고점을 기록한 게 6월 12일이죠.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추천을 했던 게 역시 4,100원입니다. 4,100원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경협주로서 움직임이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까지 기다렸던 게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정도에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경협주들의 흐름이 완전히 거의 끝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는 이전에 움직였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이 어떤 그 흐름을 보이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정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아서 접근해야 할 종목들은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121선까지 이탈하면서 확실하게 눌림목을 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가를 3,750원으로 맞췄는데 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처음에 상승을 하기 시작했던 그 이전의 주가까지 확실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했죠. 이랬을 때는 이 종목이 경협주로도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혹시라도 방위산업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경협주가 뭔가 악재가 발생을 해서 하락하더라도 크게 하락하기 어려운 가격까지 왔을 때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방위산업주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아마 중기로 끌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경협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최근에 경협주들의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정체된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로 짧은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15%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요. 물론 더 상승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은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퍼스텍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카오라고 하면은 최근에 추천을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를 추천한 건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한참 전인데요. 카카오는 지금 자 카카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그 추천할 만한 그런 특별한 그런 사유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수익 실현하기도 조금 어려웠던 그런 흐름인데요. 이 종목을 추천했던 건 2014년입니다. 2014년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다음이었었죠. 이 종목이 과거에는 다음이었다가 카카오와 합병을 하면서 최근에 카카오로 바뀌었죠. 당시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인터넷 업종에 있었고요. 인터넷 업종이 코스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종목이 인터넷 카카오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인터넷 업종 자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다음을 우량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당시 접근 사유는 종목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지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었기 때문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종목이 확실하게 가격 조정을 받은 우량주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수가 다시 상승을 한다면은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편안하게 추천을 했고 접근을 했었는데 추천 이후에 곧바로 매수가 되고 나서 갑자기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했던 이유가 역시 카카오하고 합병한 그런 뉴스로 급등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급등 이후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30% 이상 수익 실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차트인데요. 이 종목이 과거에는 다음이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종목을 당시 접근을 했었던 게 2014년입니다. 2014년 5월 8일이었는데요. 당시가 어버이날이라 추천했던 그런 날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최초 추천 가격이 72,000원이었습니다. 72,000원에 추천을 했는데 72,000원, 66,000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추천을 했었는데 추천을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매수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았죠. 사실 중기로 추천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서서히 상승이 나왔었다고 한다면은 중기로 끌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단기에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접근해서 중기로 끌고 가자는 사인을 냈었는데 이 종목이 그대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흐름인데요. 당시 추천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종목 자체는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2011년이 고점이죠. 그리고 2014년까지 계속 하락했습니다. 15만원대 가격이 7만원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50% 이상 하락했었죠.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하던 종목이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어느 정도 다진 흐름에서 다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지수 흐름을 보면은 코스닥의 당시의 흐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은 2014년의 흐름이죠. 서서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요. 코스닥이 반등하는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그때 당시의 상황은 이전에 고점을 기록하고 살짝 눌림목을 주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도 종목은 확실하게 저점을 다졌기 때문에 반등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기관들이 이 다음이라는 종목을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수가 확실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종목이 확실하게 우량주가 조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해서 접근을 했었고 수급도 도와줬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사유에 의해서 접근을 했었고 좋은 결과를 가졌었던 게 바로 이 카카오라는 종목의 매매 내역이고 오늘은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종목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이전에 매매 복귀 내용을 도와드렸는데요. 뭐 워낙 두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에 있어서도 또 추세라든지 이런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먼저 아신다면은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교시 종목 현미경 시간까지 마쳤고요.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쪽에 질문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좀 탁월하게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점을 저희가 또 부여하면서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2943님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SK증권의 매수가 2,300원의 비중이 100% 가지고 계신데요. 증권주가 참 오랜만에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자, 봉주 선생 전문가님, SK증권 어떻게 좀 평가를 내려주실까요? 네,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 점수를 좋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F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최대한 그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낙폭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비중이 100%입니다. 이런 종목을 쉽게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의 추세 자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역시 증권주들은 지수가 좋지 않으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결국은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최대한 그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단기 이슈는 어느 정도 끝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매각이 되는 게 이 SK증권에 그렇게 크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를 하실 수는 있는데요. SK증권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2,300원인데요. 상당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당시에 지수 상황이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목은 상당히 약했죠. 업종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종목은 거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매수하고 나서 기준 없이 무작정 홀딩했다는 거죠. 매수를 여기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본전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정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계속 홀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70%까지 갔다가 본전까지는 아니지만 10% 근처까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이럴 때는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비중이 100%죠. 비중 100%인 종목을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데도 홀딩했다는 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자체도 잘못됐고요. 비중이 너무 많은 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대응 자체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F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최대한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SK증권이었습니다. 좀 좋은 점수 주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F학점으로 네, 주셨습니다. 자, F학점이고요. 일단은요. 최대한 반등 시 매도 후 관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일단 F학점 주시면서 재수강 필수라는 부분 드렸거든요. 저희 평책 총론 정석투자 안에서 다양한 교육 내용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자, 끝자리 8088님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매수가 21,3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자, 앞서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좀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풀어드렸는데, 자, LG 디스플레이 전문가님 학점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은 C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점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매수를 하셨습니다. 본전 이상에서 지금 본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전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마이너스 5% 혹시라도 급락한다면 마이너스 5%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전 이상이라면은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1,300원이죠. 21,300원이면은 이 정도인데요. 매수를 하실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매수가 약간 늦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급락 이후에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LED 디스플레이가 지금 상황이 좋아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니고 낙폭이 워낙 과했었기 때문에 나오는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가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단기 매매 정도로만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시려고 그랬으면은 사실 아래에서 예측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아래에서 반등이 나올 때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20%가 넘는 그 상승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뭐 아주 고점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는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매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응은 본전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역시 시약점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시학점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분발하세요라는 평가도 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에 대한 부분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본전 이상 매도 혹은 손절 마이너스 5%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립니다. 다음 질문도 확인하죠. 다음 질문은 끝자리 3233님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뷰역스를 매수가 32,500원에 비중 50%인데요. 자, 뷰역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가님, 뷰역스에 대한 학점 어떻게 평가될까요? 네, 역시 C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매수 자체가 아주 나쁘거나 좋지는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중이 너무 많았었고요. 그리고 역시 이 종목도 종목이 움직이는 어떤 그 흐름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세는 완전히 무너진 종목입니다. 개별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세는 더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매수를 이 정도에서 하셨죠. 매수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고점 이후에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죠. 문제는 이 종목이 무너진 이유가 지수 때문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수가 여기에서 꺾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결국은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종목 자체도 지수를 결국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수 흐름이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을 무턱대고 이렇게 위에서 매수하는 건 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아래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 때 매수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겠고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비중을 좀 작게 들어가고 혹시 하락했을 때 조정을 받으면은 밑에서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좋은 매수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매수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추가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매매는 상당히 조금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그런 매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좋은 학점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C를 드렸습니다. 네, 뷰역스에 대한 학점은요, 역시나 C 학점 드렸습니다. 분발하시고요. 일단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10%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자,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 저희가 또 함께 했는데요. 자, 지금 속보 내용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10시 38분 지나간 시각 속에서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8분 정도가 지나간 상황인데요. 산대지수에 대한 시작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S&P 500도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요. 나스닥까지 상승 출발했지만 다우지수 홀로 지금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 내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 함께 풀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의 박나경입니다. 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 뉴욕장이 개장했습니다. 네, 먼저 개장 소식부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CNBC 기사인데요.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나스닥 opens higher after Apple surges on earnings라고 제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애플사가 이 강한 호조 실적을 보이면서 지금 나스닥의 지수를 상승 견인하면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먼저 전달드릴 텐데요.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놓으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대로 애플주가 좋은 실적을 나타내면서 상승 출발했다는 오늘 소식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 시각으로 곧 이어 2시쯤에 이제 FOMC 연준 회의 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는데요.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또 강달러를 비판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경제와 또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언급을 할지 이 부분은 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없지만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지는 FOMC에서 현재 1.75에서 2% 정도 수준의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경제 지표들은 이 금리 인상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걸림돌이라면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이 경기 둔화 위험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FOMC에는요, 이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나 경제 전망 발표가 없기 때문에 큰 변화라기보다는 앞으로의 향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될 예정인데요. 한편 지금 외신에서는요,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이라는 좀 애매한 이제 문장마다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영어로 for now라는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추가될지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파월 의장은요, 이 금리 인상이 계획인데 이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은 그러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싶다면 지금과 같은 표현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이체방크에서는 이 연준이 경제 발전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거나 혹은 가속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제 FOMC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금리 인상의 종착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월 FOMC에서는요, 이 적절한 중립 금리 수준을 2.9%로 전망하면서 지금 같은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내년에는 언젠가 이 종립 금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의 이 금리는요, 현 수준에서 4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경우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앞으로 이제 FOMC 곧 발표가 됩니다. 향후 전망 어떨지 결과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번엔 로이터 소식입니다. 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manufacturing 그리고 export. 네. 지금 제조와 지금 수출 부분에 이 중국의 지금 둔화세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이렇게 제조와 수출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도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두 번째 소식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pulp problem, 펄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y shoppers may pay more for tissues and toilet paper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휴지, 기저귀, 캔맥주, 자동차 등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국이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주고받은 탓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 부과로 원가 상승이 일어나자 이 소비자에게 기업들은 그 비용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펄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미국 내 소매상에게 지금 화장지와 키친타월 가격을 지금 5%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가격은 역시 4%가 인상이 됐고요. 또 크리넥스 등으로 유명한 이 킴벌리 클라크도 지금 역시나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누군가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면 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캐나다 정부가 미국산 휴지 수입품에 대해서 5,75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644억 원입니다.
이 규모의 보복 관세를 적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지와 기저귀 등의 주 원료가 되는 펄프 가격 상승으로 생산 비용 상승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휴지 말고도요, 하드우드 펄프 가격도 지금 무역전쟁 영향을 받아서 2016년 대비 60%나 올랐다고 지금 외신들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 상승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철강이나 알루미늄도 지금 큰 이슈입니다. 지금 탄산 음료, 지금 코카콜라로 유명한 지금 회사인데요. 이 코카콜라 컴퍼니도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가격 때문에 지금 가격 인상을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맥주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외에 레저용 차량 제조사, 그리고 또 레저용품 생산업체 등등 여러 가지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 냉난방 설비업체, 세탁기 제조업체 이렇게 이로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이 원료 가격의 생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피해들은 모두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미실물경제협회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2분기 경영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가운데 16%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도 역시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조금 해결하지 않을까 싶은 신호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서 하루빨리 해결이 돼서 이 소비자들이 더욱더 큰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글로벌 경제 이슈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 소식과 함께 다양한 소식들 외신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강민 전문가님 앞서서 지금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들어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워낙 좀 상승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장도 기대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장도 조금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혹시라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는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는 역시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반등이 나온 게 역시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힘들고요. 반등이 마무리되는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추세적인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장도 반등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앞으로 지속되는 반등보다는 추세 안에서의 단기 반등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으로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강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알찬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인학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